새로운 호황 사이클 도래 1년 전, 일본 정부는 국내 반도체,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반도체 수출 규제를 가했다. 그 파장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소재, 부품, 장비를 생산하는 국내 협력사들의 생산에도 심각한 차질이 빚어졌다. 이에 여론은 일본 정부에 대해 규탄했을 뿐만 아니라 국내 대표 반도체 종목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매년 수십조 원 이익을 내면서 이 정도 핵심 소재도 국산화하지 않은 것에 대해 책임을 물은 것이다. 결국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국내 협력사의 일본산을 대체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들어달라고 요청했고, 이런 순간을 대비해 꾸준히 준비해온 협력사들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1년도 안 돼 일본산을 대체할 제품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 이에 협력사의 주가는 많게는 2배까지 올랐고, 기술 독립에 앞장서는 기업에 투자하는 펀드도 높은 수익률을 기록 중이다. 일본 정부가 한국 수출을 제한한 지 1년이 됐다. 규제 품목에는 아직도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생산에 필수적인 고순도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미드 등이 포함돼 있다. 한국 대기업들은 그동안 소재 수급처 다변화를 위해 쉴 새 없이 뛰었고, 해외에 100% 의존하던 제품을 속속 국산화한 국내 협력사들의 성장세에는 가속도가 붙었다. 한국의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생산에 필요한 불화수소를 오랜 시간 납품해온 이번 모리타파 학공업, 스텔라케미파 등은 100년 역사의 전문 화학기업이다. 이들 기업의 시가총액은 현재 2배로 불려졌다. 하지만 국내 기업들이 이들 일본 화학기업이 생산 납품하던 불화수소를 국산화하는데 걸린 시간은 채 1년이 걸리지 않았다. 국내 불화수소 생산업체 SK머티리얼즈는 지난 17일 경북 영주 공장에서 초고순도 불화수소가스 양산을 시작했다. 반도체용 웨이퍼에 미세한 회로를 새기고 필요 없는 부분을 씻어내는 이 제품은 반도체 미세 공정의 필수적인 재료다. 작년 7월 일본 정부가 한국 수출 규제를 시작할 때만 해도 이 제품을 양산할 수 있는 국내 업체는 전무했다. 하지만 SK머티리얼즈는 발빠르게 대응했고 6개월 만에 제품 개발에 성공해 영주에 생산 공장을 지었으며, 이후 샘플 테스트를 거쳐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반도체 공장에 납품을 시작했다. SK머티리얼즈 관계자는 가스형 고순도 불화수소 국산화율을 0%에서 70%로 끌어올리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이러한 상황에 놓이자 일본 업체들의 수출량 또한 30%가량 줄어들었다. 더욱이 이 회사의 주가는 이러한 성과에 힘입어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1일 전일 대비 4.90% 상승한 200만 9,800원의 거래를 마감했다. 아울러 포토레지스트를 만드는 업체 동진 세미캠의 약진도 눈여겨볼 만하다. 이는 1년 전과 비교해 약 26% 오른 수치다. 포토레지스트는 반도체 웨이퍼의 회로를 인쇄하는 노광 공정의 필수 원재료인데, 이 회사는 3차원 렌즈를 만드는 데 필요한 KRF 포토레지스트 분야에선 시장 점유율 1위다. 아울러 동진 세미캠은 삼성전자가 비메모리 라인에서 사용하는 극자외선용 포토레지스트의 국산화에도 나서고 있다. 아직 국산화가 안 된 품목으로 동진 세미캠 외의 ENF 테크놀로지도 개발을 진행 중이다. 국내 반도체 시장은 이들 소재 부품 기업을 눈여겨보고 있다. 정부가 소부장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육성하는 데다 삼성전자 등이 증설에 나서면서 수요도 받쳐주고 있기 때문이다. 동진 세미캠 주가는 금일 전일 대비 3.37% 하락한 27,200원의 거래를 마감했는데, 이는 작년 6월 말 10,050원이던 것에 비하면 170% 상승한 것이다. ENF 테크놀로지의 주가도 1년 전과 비교해 67% 올랐다. SK머티리얼즈와 마찬가지로 고순도 불화수소를 국산화한 솔브레인홀딩스 주가도 1년 새 94% 뛰었다. 관련 펀드도 좋은 성적을 내고 있다. 지난해 8월 설정된 뒤 애국 펀드 극일 펀드로 불린 NH아문디 필승 코리아 주식형 펀드 수익률도 선방했다. 국내 소재, 부품, 장비 기업에 투자하는 상품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5천만 원을 투자해 관심을 받았다.
지난 26일 기준 이펀드의 설정 후 수익률은 31.02%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SNS텍, 덕산네오록스, SK머티리얼즈, 동진세미캠 등의 투자에 수익을 냈다. 국산화에 성공한 기업들은 국내뿐 아니라 해외로 진출해 더 높은 가치를 평가받을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최영산 이베스트 투자증권 연구원은 일본과의 경합도가 높은 제품은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판매될 것이라며 이들 국내 소재 기업 주가는 단순히 반도체 업황을 따라가던 과거와는 다른 사이클을 맞게 됐다고 평가했다. 글로벌 소재 기업들과의 격차가 여전히 크기 때문에 이미 적용된 소재 부품, 장비를 대체하는 게 어려울 수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아직 역부족이라는 의견도 있다. 반도체 공정은 600여 가지가 넘고 일부 공정 과정이 전체 반도체 수율을 뒤바꿀 수 있기 때문에 레시피가 매우 견고한 편이다. 현재 중국은 불과 6개월 전과는 판이하게 다르게 전국이 다소 들뜬 분위기에 휩싸여 있습니다. 중국 보건당국이 22일간 본토 확진자가 0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코로나 종식에 기대감이 감돌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시진핑 위험 대처법이라는 중국 국가주석의 돌발 사건 대처법 책자도 출간을 하고 있습니다. 7일 인민일보에 따르면 중국 중앙문헌출판사는 공산당 중앙당사 및 문헌연구소가 편집한 시진핑 주석의 위험 도전 및 돌발 사태에 대비한 논술집을 전날 전국에 발간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자신들이 코로나19 대처를 잘했고 이에 대한 공을 시진핑 국가주석으로 돌리는 겁니다. 이 책자에는 시진핑 주석이 지난 2012년 11월부터 올해 7월까지 했던 돌발 사건에 대한 연설, 보고, 담화, 지시 등 180편이 담겨 있습니다. 코로나19에 대한 시진핑 국가주석의 지도력을 강조합니다. 중국은 이와 같이 시진핑 국가주석에 관한 각종 사업에 대한 미화를 책으로 발간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앱 다운로드 1위는 틱톡이 아니고 위대한 중국을 배우자는 쉐시창고가 1등인데 이 앱은 시진핑 관련한 모든 정보를 보여주며 사회주의 사상을 학습하는 앱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중국 인민들에게 세뇌에 가까운 시진핑 학습을 하게 만드는 작업인 것으로 이와 같은 서적 편찬은 중국 공산당의 시진핑 사상을 주입하는 데 있어서 필수 과정인 것입니다. 이번 책자는 중국 내 코로나19 본토 신규 확진자가 20일 넘게 0명을 기록하며 코로나19가 종식 수준을 밟는 가운데 발간돼 시진핑 주석의 전염병 대처 지도력을 부각하는 의도가 다분히 담겨 있습니다. 인민일보는 시진핑 주석의 이 책자를 학습하는 것은 위험을 해소하고 험난한 길을 헤쳐나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몽을 실현하는 데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평했습니다. 아울러 시진핑 주석은 8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코로나19 유공자를 직접 표창을 하고 중요 연설을 합니다. 시진핑 주석은 이 자리에서 코로나19 방제를 위해 노력한 중국인들의 노력을 치하하면서 코로나19 인민전쟁의 성과를 대내외에 과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중국은 한국에서 최근 여러가지 복합 요소로 코로나 3차 확산이 이어지자 우려를 표했습니다. 관영 언론은 한국은 좀 더 철저하게 방역을 할 필요가 있다라면서 한국 방역이 문제라고 했습니다. 중국 네티즌들도 한국에서 오는 감염자들을 받지 말고 입국을 금지한다는 댓글을 달기도 했습니다. 중국은 해외 유입에는 본토에 확진자가 없으니 외국인들을 철저하게 감시하자는 의견입니다. 실제 중국은 이번 코로나19가 중국 책임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미국을 의식하여 오는 15일부터 미국에서 오는 모든 승객의 코로나 음성 증명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젠 중국이 다른 나라에 호통을 치는 것입니다. 베이징시는 한술 더 떠 6월 발생했던 신파디 시장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짧은 시간 내 통제된 것을 예로 들면서 중국의 과학적 맞춤형 방역의 우수성을 과시했습니다. 한마디로 중국은 지금 완벽히 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우한에서 학생들이 등교한 사진을 전 세계에 대대적으로 보도한 것도 중국 방역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런 모든 흐름 가운데에는 중국의 여론을 안정시키고 공산당의 권한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죠. 또한 코로나 없는 중국을 강조하는 것은 이렇게 내부적인 원인도 있으나 대외적인 원인도 상당히 작용합니다. 미국은 하루가 멀다 하고 중국 때리기를 진행 중이며 베이징 올림픽 보이콧을 선언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중국이 코로나가 악화된다면 미국을 중심으로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이 중국 올림픽을 피할 것입니다. 따라서 중국은 8월 초부터 대외적으로 중국 본토의 코로나는 사실상 제로라고 선언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외의 수많은 전문가들은 중국에서 코로나가 한 명도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해 의문을 표하고 있습니다. 우선 중국은 우한에서 발생한 코로나를
초기에 전 세계에 제대로 알리지 않아 그 책임이 막중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중국발 코로나 정보는 전 세계 언론이 객관적인 보도에서 절대 사용하지 않습니다. 아시아에서 주로 인용되는 코로나 수치는 중국 아닌 한국 수치로 미국의 주요 언론은 기준을 한국으로 잡았죠. 그러나 누가 중국에서 일부러 코로나 검사를 벌이지 않는 한 중국에 코로나 확진자가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WHO는 중국에서 코로나 관련 역학조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발원지인 우한을 방문을 안 했기 때문입니다.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으니 중국 내부에 확진자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한국에서 중국발 확진자를 가려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7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6일까지 중국에서 출발해 한국에 도착한 승객 중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총 5명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국적은 파악되지 않았지만 이 기간 중국 보건당국은 해외 유입을 제외하고 본토 내 확진자가 0명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대략적인 표본으로 따져도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한국에 들어오는 중국인들은 극히 일부인데 그 중에 5명이나 코로나 감염이 있었다는 것은 현재 중국 본토에 적지 않은 코로나 감염자 혹은 상당히 많은 숫자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기간 한중 양국에서 확인된 확진자 숫자에 차이가 생기자 일부에서는 중국의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됐다는 중국 당국의 통계 정확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중국에서 한국행 항공편을 타는 승객에 대한 방역 조치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에서 한국행 항공편을 이용할 경우 비자 신청 시 핵산 검사 음성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한국에 도착하면 재차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중국에서 검사를 했을 때는 음성인데 한국에서 검사하니 양성이라는 것은 중국산 진단키트가 불량했거나 현지에서 검사가 허술하거나 뭔가가 잘못된 게 아니냐는 의심을 품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한국산 진단키트의 정확도에 어쩔 수 없이 걸려들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은 발열, 검사, 격리 등을 통해서 철저하게 유입 인원 중 확진자를 분리해내고 있는 상황이며 확진자는 격리 중에 재검사도 하기 때문에 극히 오차율이 낮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8월 10일에서 19일까지 우한에서 들어온 중국인들은 한 명도 없었고 한국인만 들어왔습니다. 그러니 중국 전역에 잠재된 코로나 확진자들은 예상보다 광범위할 수 있다는 추측도 되는 것입니다. 홍콩의 SEMP는 일찌감치 이에 관해서 중국 코로나19 감염자는 공식 통계보다 더 많다고 보도했습니다. 2월 당시에 우후죽순으로 중국 내 환자들이 많아질 때도 우한 내 감염자 가운데 최소 59% 무증상 경증 환자이며 이미 당시에 발열과 기침, 폐 이상 등 증상이 없으면 양성 반응이 나오더라도 확진자로 집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때 기준이 지금도 적용되고 있다면 진단키트에 코로나 양성이 나와도 무증상인이 확진자가 아니며 심지어 해외로 나가는 사람들에게도 무증상 증명서를 발급해주고 있다는 의심이 들게 하고 있습니다. 무증상자는 코로나 확진자가 아니다 라고 한다면 중국 내 무증상자는 가릴 수 없다는 이야기도 됩니다. 그러나 무증상자라고 감염을 안 시키는 게 아니라서 중국 내에서 얼마든지 코로나 확산이 있을 수 있으며 지금도 집단 감염의 위험성이 크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결국 중국 당국이 감염이 생기더라도 어떠한 기준 가운데 정보를 은폐한다는 강한 의심이 생깁니다. 그러나 국내 관계자들은 이에 관해서 다소 신중한 입장을 보이며 그럴 수도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외교 소식통은 중국의 코로나19 안정세가 이어지는 상황이라며 조사를 해봐야겠지만 이번 사례는 무증상 감염자가 한국에 도착해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이런 사례는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경우라며 중국에서도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모든 경우를 예방하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다른 소식통은 중국발 한국행 항공편 이용 승객들에 대한 방역 조치는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면서 중국 출발 전과 한국 도착 직후 이중으로 검사를 하기 때문에